오늘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교내에서 총격을 가한 혐의로 올해 14살의 남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약물남용으로 사망하고 있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국경을 봉쇄한 북한 내부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혐의로 10대 소녀가 체포되는 등 북한의 인권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14살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Well, if it was the shooter, I ain't fucking dying first. I promise you that. So in case you're wondering, it's not a drill. But you're fine. If they're here. 교내 총격 사건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쪽 윈더시에 자리한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업 시간 중 수차례 총성이 울렸고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My brother texted me saying, just so you know I love you. And I was like, what's going on? He goes, there's a shooter. And he's texting the family group chat. And then he says he saw the shooter, but he ran to the bathroom. And my sister said that she heard about the shooter and everything is locked down. 치안 당국은 이번 교내 총격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4 individuals who are deceased from this incident. 9 that have been taken to local hospitals with various injuries. Of those that are deceased, 2 are students and 2 are teachers here at the school. 경찰은 오늘 오후 교내에서 총격을 일으킨 혐의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올해 14살의 콜트 그레이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e is a 14-year-old student here at the high school. Again, he has been taken into custody. He will be charged with murder and he will be tried as an adult. 경찰은 이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할 거라는 사전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아팔라치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모두 5곳의 학교에서 총격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14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교내 연쇄 총격 범행을 계획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아팔라치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베로우 카운티 교육부는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로 이번 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시애틀의 프리웨이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2일 밤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의 5번 프리웨이를 달리던 최소 7대의 차량이 총격을 당해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흰색 볼보 차량을 타고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밤 8시 반쯤 시작된 총격 3건은 시애틀 인근 북쪽 5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3건은 시애틀 남쪽 프리웨이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프리웨이를 운전하는 동안 무작위로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올해 초부터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에서 37건의 프리웨이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주 전체적으로는
올해 5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와 함께 방치된 아이들이 실수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 저녁 유타주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혼자 남겨져 있던 8살 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실수로 자신에게 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년의 어머니는 차에 아들을 남겨둔 채 편의점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총기는 차량 좌석 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숨진 아이의 어머니에게 적용된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에선 불과 2주 전 5살 소년이 집에서 실수로 권총을 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가정집에 보호자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총기로 4살 여아를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도 11살짜리가 집에 있던 총으로 친척과 그의 딸을 쏴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기퍼스 법률센터에 따르면 유타주를 비롯해 여러 주가 총기 관리, 감독이나 보호자의 지도 없이 미성년자의 접근을 규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 등 약물 남용으로 사망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한 한인들의 사망이 증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마약 및 약물 중독 또는 과다 복용으로 자살이 아닌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한인은 10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6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32% 많아진 수치로 지난 2022년 105명에 이어서 2년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미 전역 한인들의 약물 사망은 지난 2018년 44명이었던 것이 2019년 72명, 2020년 97명, 2021년 98명으로 늘어나다 2022년 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총 518명이 약물 중독 및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1996년 설립해 28년 동안 약물 남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 선교회의 한용호 목사는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의 경우 이민자 가정의 부모들은 마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녀가 중독에 빠진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예방을 넘어 빠르게 치료와 재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사회 특유의 체면 문화도 지적했습니다. 마약 문제는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면 때문에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는 이어서 마약 중독은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치유가 가능한 병이라며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는 징후가 보이면 절대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합주 표심을 의식해 입장이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를 찾아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As president, one of my highest priorities will be to strengthen America's small businesses. And here I am in New Hampshire to announce a few elements of my plan to do that. 해리스 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신의 공약 기회경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는 무소속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공약도 다소 후퇴할 전망입니다. 이날 해리스 선거 캠프는 전기차를 강제하려 한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에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력히 지지해온 전기차 의무화 입장에 거리를 둔 겁니다. 대선 승부처이자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알려진 일명 러스트벨트, 미 북동부 경합주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한 국영방송 책임자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친러시아 메시지를 담은 허위 정보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유포해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irected Russian public relations companies to promote disinformation and state-sponsored narratives as part of a program to influence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이어 미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비난하기 위한 여론전에 사용된 32개의 인터넷 도메인도 압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대들이 수갑을 차고 공개적으로 비판당하는 인권 실태가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맨 앞줄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마이크 앞에 선 소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인적 사항도 공개됐는데 16살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괴뢰 텔레비전국을 비롯한 볼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들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겁니다.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이 처벌받는 사례는 처음 봤었거든요. 지금 수갑을 채운다는 게 저로서는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KBS가 대북 소식통을 통해 단독 입수한 북한 내부 영상은 모두 10여 편, 2시간 넘는 분량으로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제작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주민과 군인 교육용인데 각종 경제범죄부터 살인 등 강력범죄, 해이해진 군 기강 문제 등 코로나19 시기 북한 내부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 외부 문물 유입을 막기 위해 공개 재판과 처벌을 남발하고 16차례의 공개 재판과 4차례의 공개 도정을 진행함으로써 범죄자들의 길을 꺾어놓고 가족의 신상을 밝히며 공개 비판하는 식의 연좌제까지 적용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실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딸 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고령통에 굴러떨어지게 한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코로나19 시기 중국과의 교역 중단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자 북한 당국이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 부부가 중국 비밀 요원으로 활동해온 정황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어제 FBI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어제 뉴욕주 정부 보좌관 출신인 40대 여성 린다 선과 그의 남편 크리스 후를 상대로 비자 사기, 돈 세탁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2년부터 뉴욕주 정부에 몸을 담고 일해온 선의 비밀 활동이 드러나면서 뉴욕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린다 선 보좌관 부부의 기소 사건은 중국의 간첩 비밀 요원 모집 및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공화당 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콕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우방 국가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는 국가 보안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주에서 중국 간첩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이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콕스 위원장은 미국 내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단체가 중국 공산당만이 아니라며 이란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정부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릭 애덤스 시장의 2021년 선거 캠페인을 불법으로 지원했는지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치 토레스 브롱스 민주당 의원 역시 중국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범위하고 깊숙하게 간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만큼 미국에 깊이 관여한 외국 정부는 역사상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2명의 남성이 중국 정부를 대신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퀸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만계 존 리우 상원의원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수년간 선과 함께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연방정부는 티베트인들을 대신해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한 NYPD 경찰관을 기소했지만 그 후 기소 취하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있었던 뉴욕주 정부 보건 관련 정례 브리핑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은 린다 선 보좌관 관련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기자는 왜 린다 선 전 보좌관이 작년에 해고됐는지에 대해 물었고 호콜 주지사는 그녀가 자신의 서명을 날조하려고 시도한 것이 발각돼 즉시 해고 처리됐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세한 언급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다만 이는 개인의 문제로 봐야지 아시아 커뮤니티 전체를 향한 질타로 이어지거나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어제 LA 하버 컬리지에서 한국의 전통 장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워크숍에는 이영미 한식 전문가와 함께 60여 명의 예비 요리사 학생들이 참가해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의 종류와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소고기 고추장 볶음 등 전통 장류의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이 대학에서 10월에는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치 다이제스트, 오늘은 김동석 대표님 한 달여 만에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한 달여 만에 다시 오셨는데 어떤 일정으로 좀 방문하셨습니까? 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한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입고 그게 관련 파트너위드 코리아 액트.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한인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모임에서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방의회에서 이게 지금 어느 수준에서 와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발표하러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다면 연내의 어떤 통과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의 위치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영킴 의원하고 공화당에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버지니아 인근에 있는 제리 코넬리라는 민주당 의원 두 분이서 이제 지지난 회기서부터 공동 발의해서 올라가지고서 한인사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회기 때는 그 큰 국방 법안에 어태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하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 미국에서 이 법안에서 관심을 많이 의회에서 갖는 거는 한국의 메가 컴퍼니들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니 조지아니 뭐 전국적으로. 근데 이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공장이 서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그 인력이 한국에서 많이 가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기업의 투자로 인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있어서도 워싱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한 주 같은 데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도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도 한국 정부가 아니고 한인 커뮤니티의 활력이 생기고 경제 활성화되는 데에 이해관계가 높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진 거죠. 또 우리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관련 법안 하나가 또 의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입양인들, 무국적자 입양인들에게 미국이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걸 미국 시민으로 보호를 한다라는 이런 취지의 법안이 올라가 있죠. 2016년부터 이게 그 시애틀 지역구로 있는 아담 스미스 의원이 상정을 시켜서 계속 추진해오고 있고 입양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준다라는
법을 2000년에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법안에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대개 한국에서 입양 오신 분들은 한국이 어려울 때, 전쟁 직후에 많이 어려울 때 이렇게 고아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입양이 됐기 때문에 2000년에 대개가 18살이 넘었죠.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지지난 회기에는 공화당 31명, 민주당 30명, 61명이 됐었어요. 어느 수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명 같으니까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초당적 이슈죠. 예, 그때 이 법안도 마치 이 큰 법에 어태치돼 가지고 하원이 통과되는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첫 1월에 회기 시작할 때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상정을 시킨다 해가지고 1년 반이 지나고 지난 6월 초에 아담 스미스 의원이 이걸 상정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회기 대통령 선거 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심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좀 없고요. 다음 회기에 목표를 갖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사실상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들은 것 중에 우리는 왜 2번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러냐.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그 참혹한 현실에 2만여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요. 미국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한인들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 자격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개 법안을 만드는 데는 의원을 찾아가고 의원을 후원회도 해주고 그리고서 늘 목소리를 내면서 이 패티션 하는데 꼭 참가하고서 한인사회에 이걸 쫙 바람이 나야 됩니다. 저는 늘 2007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강력하게 일본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의안을 어려운데 통과시킨 위안부 결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역사적인 성과를 냈을 때 생각하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관심 갖고 움직이면 된다. 이런 생각에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정치 다이제스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